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만나는 곳.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물리학과 그 자매 학문인 화학 사이에는 항상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특히 마이클 패러데이에 대해서는 양측 분야에서 서로 자기네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물리학과 화학 사이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리학이 생물학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특히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물리학자 집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들의 연구는 생물 물리학이라는 대단히 활기찬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생물 물리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일까요? 아니면 물리학의 방법론을 생물학의 문제에 적용한 것에 불과할까요? 이런 구분이 중요하기는 할까요? 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물리학이 화학과 화학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화학작용에 불과하다면 생물학의 핵심에는 분명 물리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세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물리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죠. 자, 학문을 구분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었고요. 학문을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쪽 분야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자, 깊이 파고 들어가 생명의 작동 방식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확인하려 노력하는 물리학자들은 늘 하던 버릇대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무생물과 생물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의 뿌리는 물리학에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를 열적 평형에서 떨어져 저엔트로피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죠. 자, 생명은 스스로를 열적 평형에서 떨어져 저엔트로피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기초물리학에서 나오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화학과 생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제 동료들이 이 보잘것없는 물리학자의 자만심에 분노하면서 눈을 부릅뜰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자, 하지만 20세기에 있었던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초기 발전 중에는 레오 실라르드, 막스 델브리크, 프랜시스 크릭 등 물리학자들의 기여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임스 왓슨, 로즐린드 프랭클린과 함께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크릭은 또 다른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슈레딩거가 1944년에 발표한 주목할 만한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는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크죠. 응용 분야에서도 X선 회절 분석법에서 MRI 스캐너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자들은 생물 탐구에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현미경도 물리학자가 발명했죠. 현미경이 없다면 생물학 실험은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빛의 본질과 렌즈의 성질, 괄호 열고 빛 굴절과 집중과 관련한 렌즈의 성질에 대한 연구로 탄생한 현미경은 안톤 판 레이우엔훅과 로버트 훅에 이르러 성과를 꽃피웠습니다. 자, 두 사람 다 17세기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연구했죠. 사실 그 후로 훅이 과학에 기여한 바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그는 생물학자보다는 물리학자가 분명합니다.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갖게 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생물학, 퀀텀 바이올로지입니다.
저는 앞서 모든 생명은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우주 만물과 마찬가지로 양자세계의 규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자생물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자생물학은 이론물리학, 실험생물학, 생화학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연구들은 터널링, 중첩, 얽힘 등 반직관적인 양자역학적 개념들이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자, 양자생물학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자생물학은 이론물리학, 실험생물학, 생화학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을 가리키는데, 자, 반직관적인,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양자역학적 개념들이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게 양자생물학입니다. 자, 이를 보면 효소의 작용이나 광합성 과정과 관련한 중요한 실험적 관찰에 양자역학적 해석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양자역학적 해석입니다. 그렇게 미묘하고 이상한 현상이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많은 과학자에게 이것은 커다란 놀라움이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 중에는 아직 그 진위를 평가하기 이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게는 유리한 지름길을 찾아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40억 년이나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특정 생화학적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진화생물학은 당연히 그것을 활용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물리학일 뿐이죠. 너무 설명을 물리학 쪽에 치우쳐서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